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엔트미디어 2회, 우리 전기산업기사 2회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기 문제가 이제 41번부터 시작이 되겠죠. 자, 41번 문제를 보시면, 단상변압기 세대를 이용하여 델타 결선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물어봤는데, 요 문제는요, 여러분이 보시면 테라바르만 알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우리 델타는 전압이 같고 성과 상전압의 크기가 같잖아요. Y결선은 성간에 비해서 상전압이 그렇죠. 루트 3분의 1배 감소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2번에 보시면요. YY결선에 비해서 상전압이 성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가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서부터 틀렸어요. 왜냐면 제가 좀 전에 뭐라 했어요? 델타는 전압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압의 루트 3배 차이가 나는 건 Y결선이지 델타 결선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전압이 또 하나는 뭐예요? 상전압이 성간보다 루트 3배 전압이 작으니까 절연이 하기가 쉽죠. 전압이 그만큼 루트 3배만큼 감소가 되기 때문에 절연을 하기가 쉽다라고 해야 되는데 절연이 용이하다. 그 얘기는 맞네요. 근데 이제 절연이 용이하다라고 했는데 그 전압이 틀렸어요. 루트 3분의 1배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델타에서는 전압이 같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적용을 해주시면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그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중성점을 접지할 수 있다, 접지할 수 없다, 맞는 얘기고요. Y결선만 이제 중성점을 접지할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세대 중 한 대에서 고장이 발생하여도 나머지 두 대로 V결선하여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라고 했고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델타에서 이제 한 대가 고장이 나면 두 대로 운전하는 게 이제 V결선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결선 내에 순환 전류가 흐르나 외부에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통신 장애에 대한 염려가 없다. 우리 델타는 그 외부에는 나타나지 않죠. 순환 통로가 있기 때문에 상고조포가 이제 제거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 문제는 2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Y결선에 비해서 상전압이 성간전압 루트 3분의 1배다. 이제 그게 좀 틀렸어요. 그래서 델타는 전압이 같으니까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 문제인데, 자, 42번 문제는 누설변압기가 나왔네요. 누설변압기에 필요한 특성이 이제 무엇인가 물어봤는데, 우리 교류 용접기에 사용되는 게 바로 누설변압기인데, 일반 변압기에서 그 누설 자속이 상당히 큰 변압기를 우리가 이제 누설변압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용접봉의 그 변압기, 용접기에 사용되는 용접봉에 흐르는 전류가 일정하게 흘러야면 우리가 이제 그 용접봉에 흐르는 전류 일정할 때 이제 항상 용접이 이제 깨끗하게 깔끔하게 되는데, 우리 전류가 변하면 아크가 일정하게 발생하지 않으니까 용접하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정전류 특성이라고 해가지고 자, 수화 특성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화 특성 나오면 용접기가 나오는 거고요. 용접기 나오면 무슨 특성이냐 그러면 수화 특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용접기, 교류 용접기에 사용되는 변압기가 누설 변압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3번인데 43번을 보시게 되면 그 권선형 유도전동기의 저항제어법의 장점을 물어봤는데, 우리 저항제어법의 장점 아까 잠깐 뭐 설명을 한 것 같은데요. 자, 유도전동기의 속도 제어법이 이제 농형, 그 다음에 이제 권선형이 있죠. 농형에는 뭐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주파수. 그래서 이제 역률이 우수하고 선박의 전기 추진이나 인경공업의 포트모터에 사용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극수변화법. 자, 세 번째가 전압제어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SCR의 위상각을 이용한다고 했고, 자, 권선형에는 자, 속도 제어가. 자, 첫 번째가 이제 2차 저항법이 있죠. 자, 여기 이제 비례추의 원리가 되는 거고요. 얘의 특징이 구조가 간단하고 조작이 용이하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두 번째가 이제 그 2차 여자법이 있고요. 슬립 주파수의 전압을 공급하여 자, 속도를 제하는 방법.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두 대의 전동기를 연결해서 속도를 제한다. 종속법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종류가 이제 6가지가 있는데, 요거를 분류해서 암기를 하셔야 돼요. 농형의 3가지와 권선형의 3가지. 이렇게. 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그 41번, 지금 제가 아까 전압만 가지고 얘기를 해드렸는데, 41번에 잠깐 추가 설명을 제가 드리면, 그 우리 델타 결선을 하게 되면 Y 결선을 봤을 때 이제 성간전압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델타는 전압이 같으니까 상전압과 같은데 Y결선은 그 루트 3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절연 상태가 Y결선에 비해서 이제 좀 불리하다는 얘기는 좀 맞는 얘기인데, 일단 거기에 용이하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틀린 얘기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그 전압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2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결선의 그 변압기를 보면 그 성간전압을 기준으로 보면 그 Y결선에 비해서는 절연이 불리하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성간전압이 상전압과 같으니까. 근데 이제 Y는 루트 3배 감소가 되니까요. 이제 절연이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봐도 2번이 답이 되는데, 저처럼 아까 이제 해석을 그렇게 전압만 가지고 해석을 하면 그래도 이제 그 델타에서 전압이 같은 거니까 루트 3배 차이가 나지 않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4번은 건선형 유도전동기에서 비례추이할 수 없는 걸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그 비례추이가 우리 그 뭐냐면, 자, 슬립하고 2차 저항의 관계를 따지는 건데요. 이 2차 저항이 커지면 슬립도 비례해서 커집니다. 2배가 커지면 2배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뭐 4배가 커지면 얘도 4배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비례추이에 해당되는 전동기가 누구냐면 바로 건선형이 되겠죠. 건선형. 회전자의 권선, 코일을 감은 전동기가 이제 권선형이니까. 그래서 2차에 저항이 존재하는 거는 코일을 감는 권선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저항이 존재하는 건 권선형밖에 없어요. 우리 농형은 회전자의 코일이 감겨 있지 않기 때문에 2차 저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우리가 비례추이라고 하거든요. 2차 저항이 커지면 비례해서 슬립이 커지는. 그래서 이제 권선형에 해당이 되는데, 이 비례추이가 해당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례추이 할 수 없는 게 이제 시험에 또 나오는데, 그 비례추이할 수 없는 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출력,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가 효율, 자, 세 번째가 2차 동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동기 속도가 되겠죠. 자, 얘네들은 이제 비례추이를 할 수 없는 것들이다. 출력, 효율, 그 다음에 이제 2차 동선, 그 다음에 이제 동기속도 4가지.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출력이 있죠.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5번인데, 단락시험, 모브화 시험에서 구할 수 없는 거 물어봤어요. 우리가 이제 그 단락비 쪽에서 보시게 되면, 자, 여기 이제 공극선이 있고요. 자속이 증가할 때 공극선이 있고, 자, 물론 이제 여기는 이제 기전력, 자, 여기가 이제 계좌 전류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극선을 기준으로 증가를 하다가 전압이 이렇게 포화 상태가 되죠. 그거를 우리가 이제 무브화 포화곡선, 또 물론 무브화 포화 시험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3상, 자, 단락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면 공극선과 이 무브화 포화곡선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게 이제 포화율이 되는 거고요. 포화율. 그 다음에 이제 무브화 포화 시험과 요 3상 단락시험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단락비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구할 수 없는 걸 물어봤단 말이에요. 구할 수 있는 걸 물어보면 단락비인데, 구할 수 없는 것은 누구냐면 전기자 반작용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시험 문제 여러분들 이렇게만 정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자, 구할 수 있는 것과 구할 수 없는 것을 자, 분류해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무브화 포화 시험과 3상 단락 시험에서는 구할 수 있는 게 단락비인데, 무브화 포화 시험과 3상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없는 게 바로 전기자 반작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19년도 기사에 제가 문제를 이제 벌써 풀었는데, 거기서도 보게 되면 이제 직선이 되는 이유를 물어봤어요. 3상 단락 곡선이 직선이 되는 이유가 뭐냐. 그 직선이 되는 이유도 구할 수가 없는 이 전기자 반작용 때문이에요. 그래서 직선이 되는 이유도 또한 전기자 반작용이다. 그래서 시험에 2가지밖에 없어요, 답이. 자, 구할 수 없는 거 물어보면 전기자 반작용, 직선이 되는 이유도 전기자 반작용 되겠습니다. 자, 정답이 이제 4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46번 문제. 자, 46번은 직류발전기의 디아학적 중성축과 각도 세타만큼 브러쉬의 위치가 이동됐다. 감자 기자력을 물어봤는데, 우리 이제 그 전기자 반작용, 직류기에서 전기자 반작용에서 전기자 반작용에 의한 기자력이 2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가 자, 여러분들 감자 기자력이 있고요. 자, 두 번째가 이제 교차 기자력이 있죠.
요거는 이제 자속이 감소가 될 때 그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전기자의 전류가 흐르면서 이제 자속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이제 주자속을 감소시키면서 발생되는 기자력이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주자속과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전기자 반작용 자속이 서로 교차가 되는 거죠. 그때 만들어지는 기자력입니다. 자, 감자 기자력을 일반적으로 이제 ATD라고 이제 쓰고요. 문자를. 자, 뭐 문자는 중요하지 않은데 교차 기자력을 ATC라고 쓰는데요. 자, 공식이 이렇게 되죠. 자, EAP분의 IAZ에 자, 180분의 2알파입니다. 자, 이 알파는 이동각입니다. 이동각. 그 편자 작용에 의해서 중성축이 이제 이동이 되기 때문에 자, 교차 기자력도 앞에는 똑같아요, 공식이. 자, 그다음에 이제 180분의 베타.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외울 때는 감자 기자력은 일단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요. 교차 기자력은 요거 하나. 제가 강의할 때 항상 요렇게만 정리를 해드려요. 잘 출제가 되는 파트가 아닌데요. 아주 오랜만에 또 출제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보시면 그 K 값을 줬죠. EAP분의 IAZ다라고 줬으니까 요걸 준 거예요. 요거를 K 값으로 준 것 뿐입니다. 그러면 180분의 2알파만 갖다 붙이면 돼요. 자, 그러면 180이 여러분들 파이 라디안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파이. 그래서 파이분의 2알파. 자, 2알파인데 그 알파가 세타라고 보시면 되죠. 이동각이니까. 그래서 2세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각도니까 180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이가 아까 제가 이제 각도니까 180, 라디안이 아니라 자, 180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정답이 2번 되겠네요. 2번. 그래서 요것만 아시면 여러분들 찾을 수가 있어요. 180분의 2알파, 180분의 베타.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이제 3.14가 아니라 파이 값이 180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각도. 자, 그 다음에 이제 47번인데요. 다음은 직류 발전기 정류 곡선. 이 중에서 정류 말기에 정류의 상태가 좋지 않은 걸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여기가 첫 번째가 A 이렇게 돼 있고요. A. 그 다음에 B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거예요. 사인파, 정연파. 3번이 이제 C인가 요게? 자, 이렇게 돼 있는 게, 자, 요게 B고요. 요게 지금 D네요, D.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 돼 있는 게 이제 C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A가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제 직선적인 정류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 B가 자, 부족 정류가 되는 거고요. 정류 말기에 이제 불꽃 섭락이 발생하는. 자, 그 다음에 이제 C가 과정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D가 정연파 정류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이상적인 정류, 양호한 정류는 이제 A하고 D가 되는 거고요. 직선과 정연파. 그 다음에 이제 부족 정류는 여러분들 봐도 말기에 가면서 급격하게 변화가 됩니다. 정류 말기에 자, 불꽃 섭락이 발생되는 정류. 그 다음에 이제 과정류는 정류 언제예요? 초기. 이것도 이제 기사 쪽에서 시험에 나왔는데 산업기사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7번에 지금 답은 말기니까요. 자, 요 B가 되겠죠, B. 자, 그래서 이 B요. 그래서 이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2번. 자, 그 다음 넘어가서 48번 갈게요. 자, 48번 문제는 극수가 자극 줬고요. 전기자 도체 수가 이제 50,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0.1, ohm의 중권, 타여자 전동기를 줬네요. 전격 전압이 105V, 전격 전류 50A로 운전하던 것을, 자, 지금 이제 전압하고 전류를 줬는데, 그 전압이 지금 106V로 1V가 올라갔잖아요. 상승했잖아요. 그때 계좌 회로를 일정하게 했다. 그때 무브화로 운전했을 때 전기자 전류가 10A. 속도 변동률은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전압 전류가 다 변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회전수가 변하냐. 그러니까 변하기 때문에 속도 변동률을 물어본 겁니다. 속도가 회전수가 일정하면 속도 변동률에 물어볼 이유가 없는데 변동률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전압이 변하면서 변했다는 얘기죠. 회전수가. 자, 그러면 일단 속도 변동률 공식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 NN분의 자, N0 마이너스 자, NN 곱하기 100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자, 무브화 속도와 전격 속도를 지금 모른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구하셔야 돼.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됐네요. 자, 일단 여러분들 한번 구해볼 건데, 일단 먼저요. 전격 속도를 먼저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전격 속도든 무브화 속도든 공식이, 자, 상수 K에다가, 자, 조금 다르게 이제 구할 건데 해설하고, 8분의 2가 되겠죠.
이게 이제 회전수 구하는 공식 아닙니까? 자, 요거 이제 구하면, 자, 구해볼 건데. 자, 이 K는 상수니까요. K는 상수니까 변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요 파이분의 2만 여러분들이 적용해 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파이 값이 얼마냐면, 0.05가 되겠죠. 왜냐면은 지금 그 자속 파이가 맨 끝에 보시면 가로 안에 매극당 자속이 0.05 웨버라고 줬으니까요. 자, 0.05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기전력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금 이제 타여자 전동기니까, 자, 요 2는 이렇게 쓸 수 있죠. V-IA의 RA. 발전기는 우리가 이제 부호가 플러스, 전동기 마이너스니까요. 자, 요거를 이용해서 자, 기전력을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전압을 지금 전격 속도에서의 전압이 105V라고 했잖아요. 그럼 105. 자, 마이너스. IA가 지금 얼마냐면, 전기자 전류 IA가, 자, 50A죠. 50A.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0.15mm라고 줬죠? 맨 위에. 자, 그럼 요거를 구하시면, 요 값이 얼마 나오냐면요. 제가 구해봤는데, 2000, 자, RPS가 나옵니다. 자, 제가 이제 60을 안 곱했기 때문에 초당 회전수가 되는 거예요. 자, 원래 이제 60을 곱해야 분당 회전수가 되는데 저는 초당으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왜 그러냐면 요 단위만 RPS든 RPM이든 맞춰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RPM인데 하나가 RPS다 이러면 안 되지만 RPM, RPM이면 상관이 없고요. RPS, RPS면 상관이 없습니다. 단위가 같으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무브할 속도 N0를 구할 건데, 자, 역시 공식은 똑같죠. K에다 파이분의 2인데 K는 역시 상수니까 의미가 없고요. 자, 자속 파이를 한번 집어넣어 볼 건데, 자속도 변하지 않잖아요. 0.05. 왜냐면 문제 조건에서 계좌 회로를 일정하게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무브와 운전했을 때 전기자 전류가 10A라고 했잖아요. 전류만 변한 거죠. 전압과 전류만. 그러면 무브와의 전압이 아까 1V가 상승한 106V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전류 값이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 전기자 전류가 처음에 50에서 이제 10A로 된 거죠. 그럼 10A. 자, 그다음에 이제 저항도 변함이 없죠. 0.1.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누르면 얼마 나오니? 2100 나와요. 자, 단위는 역시 RPS가 되는 거죠. 초당 회전수. 자, 그럼 이제 끝났잖아요. 요거하고 이거 두 개 구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항상 구하면, 자, 항상 이제 N0가 빠르잖아요. 2100. 자, 그 다음에 2000. 자, 그 다음에 여기 2000. 자, 여기다 이제 100을 곱하면 변동률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걸 누른 값이 얼마 나오냐면요. 이게 이제 5% 나와요. 자, 그래서 정답이 2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각각 구해서 속도 변동률에 넣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9번 문제. 자, 동기 주파수 변환기가 나왔는데 이 동기 주파수 변환기는요, 동기 전동기하고 이제 발전기를 직결 연결시켜가지고 주파수를 변환하는 하나의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통의 주파수를 따먹어가지고 주파수를 변환시킬 수가 있어요. 자, 주파수 F1 및 F2 계통에 접속되는 양극을 P1, P2로 하면 다음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계통 동기 속도는 자, P분의 120F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계통에서 주파수를 공급받는데 그 전동기하고 동기 전동기와 동기 발전기를 직결 연결시켜가지고 변환을 시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자, 전동기를 P1이라고 잡고요. 발전기를 자, P2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자, 이렇게. 자, 여기 F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요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120은 상수니까 버려버리고. 그럼 이거를 자, 위치를 바꾸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F2분의 자, F1은 자, P2분의 자, P1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식이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NS는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요 극수, 주파수의 관계만 따져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를 찾게 되면은 정답이 3번에 있네요. 네. 자, 그런 성립되는 식을 보시면 답을 찾을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 자, 50번은 이제 직류, 직권, 전동기의 속도 제어에 사용되는 기기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원래 이제 그 초포가 직류 전압을 제어하기도 하지만, 직류 전동기의 속도를 제어하기는 기기도 됩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여러분들 인버터는 뭐예요?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거잖아요. 직류를 교류로. 그 다음에 이제 그 컨버터는 반대죠. 컨버터는 이제 그, 교류를 직류로, 정류기와 함께 쓰는 거고요. 사이클로 컨버터는 이제 주파수 변환, 주파수를 변하는 장치.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1번인데요.
육국의 유도전동기 고정자 슬롯 홈수가 36. 자, 구멍수가 36개가 있다는 거죠. 자, 슬롯 36이라고 했을 때 인접한 슬롯 사이에 전기가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그 슬롯과 슬롯 사이에 자, 전기각은요. 공식이 자, P파이를 자, 슬롯으로 전체 슬롯으로 나누면 이 슬롯과 슬롯 사이에 구멍과 구멍 사이에 각도가 나온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파이는 이제 180인데 요거는 이제 P는 극수고요. 그러니까 그 한 극에 대한 그 극간격은 정기적인 각으로 표현하면 파이 라디안입니다. 파이 라디안. 그래서 얘는 지금 6극이니까 6파이가 되는 거고요. 만약에 4극이면 4파이가 되시는 거야. 그러면 이게 이제 전체 각도라고 보시면 되잖아요. 6파이가. 6극에 대한 그 전체 각. 그러면 전체 각을 슬롯으로 나누면 그 슬롯과 슬롯 사이에 각도가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전체 슬롯 수가 36개라고 했으니까요. 자, 요 파이는 이제 180을 넣어야죠. 각도니까. 이걸 누르면 몇 도가 나오냐면 30도가 나오겠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만약에 6극이면 6파이, 4극이면 4파이, 8극이면 8파이가 되는 거죠. 자, 그걸 슬롯으로 나누면 슬롯과 슬롯 사이에 각도가 나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나누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2번 가겠습니다. 52번은 이제 단락비 얘기가 되는데, 자, 보시면 단락비가 큰 동기발전기에 대한 설명 중, 자, 틀린 거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특징도 이게 잘 나와요, 우리. 여러분들 52번인데, 자, 단락비가 큰 기계. 여러분들 일단 단락비가 큰 기계는 누구예요? 철극기. 또는 이제 돌극기라고 부르죠. 철 성분이 많은 기계. 자, 그래서 특징이 이제 뭐 한 5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항상 우리 단락비가 크면 자, 안정도가 자, 증진된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항상 단락비 안정도가 이제 같이 따라가는 거니까. 두 번째가 이제 전압 변동률이 자, 작죠. 자, 이게 이제 철 성분이 많아서 철극기면, 자, 반대로 얘기할게요. L 성분은 작잖아요. 철이 크면 L이 작은 거니까. 그래서 L 성분이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압 변동률이 작아지는 거예요. L이 감소하니까. 자, 세 번째는, L이 손실이 작으니까 충전 용량이 이제 커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용량이 크다. 커진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예요? 자, 이게 단점이 하나 있는데 철 성분이 커서 효율이 떨어지죠. 자, 우리 이제 대부분의 손실이 그 히스테리시손, 철손이 이제 많은 부분을 차지하니까요. 자, 철손이 커서 효율이 떨어진다. 이게 이제 하나의 단점입니다. 자, 다섯 번째가, 자, 또 하나 뭐예요? 동기 임피던스가 작죠. 동기 임피던스가 작다. 왜냐면 임피던스의 성분 안에는 저항 성분과 L 성분이 있는데 그 대부분의 성분이 L 성분이니까 자, L이 감소하니까 임피던스도 작아진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단락비가 큰 기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단락비가 큰 동기 발전기에 대한 설명도 틀린 거니까 자, 효율이 나쁘다. 자, 맞는 얘기고요. 계좌 전류가 커다. 예, 이제 철 성분이 많으니까 계좌 전류가 크죠. 자, 안정도와 선로 충전율이 크다 맞고요. 전압 변동률이 작다라고 해야죠. 근데 이제 크다라고 했으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3번. 맥동률이 가장 작은 정류회로 물어봤는데, 자, 기사에서도 뭐 19년도에 출제가 됐는데요. 산업기사 역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맥동률은 자, 리플 팩터 R이라고 해가지고, 자, 직류분해 전압. 분해 이제 교류분해 전압입니다. 자, 그럼 이 교류분해 전압은 자, 맥동률하고요. 직류분해 전압을 자, 곱하면 되죠. 자, 물론 이제 맥동률은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해야죠. 자, 근데 이제 시험 문제는 요것만 아시면 되고요. 계산 문제. 자, 예를 들어 이제 직류분해 전압 100V. 맥동률이 10%. 그럼 0.1이죠. 그래서 이제 교류분해 전압은 10V. 자, 만약에 이제 직류분해 전압이 100V인데 자, 맥동률이 50%다. 0.5. 자, 그럼 50V. 자, 그럼 이게 뭐냐면
직류분의 전압, 직류를 바꿨는데, 교류를 직류로 바꿨는데, 그 직류 전압이 100V인데 그 안에 10V만큼의 교류분의 전압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얘는 50V의 전압이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포함되는 퍼센트지가 맥동률이니까 당연히 교류분이 적게 있어야 좋은 거잖아요. 많을수록 좋지 않은 거니까. 그럼 맥동률이 작을수록 좋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맥동률을 작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상수를 크게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단상 반파가 있고요. 자, 맥동률이 몇 프로니? 121%예요. 자, 단상 전파가 있는데 이 전파는 맥동률이 몇 프로냐면 자, 48%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삼상. 자, 반파가 있는데 삼상 반파는 맥동률이 몇 프로냐? 17%고요. 자, 삼상 전파가 있는데 삼상 전파는 맥동률이 자, 4%거든요. 자, 물론 이제 삼상 전파가 누구하고도 같냐면 육상 반파하고도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상수가 커지니까 맥동률이 감소했죠. 그래서 이제 그 맥동률이 가장 작은 방식은 누구냐면 바로 이 맨 밑에 있는 삼상 전파가 되겠죠. 삼상 전파.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 그 맥동 주파수가 있는데, 자, 우리 반파는 F고요. 전파는 2배니까 2F. 삼상 반파는 3F. 자, 삼상 전파는 육상 반파와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육상 반파와 같으니까 6F.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맥동 주파수도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그래서 삼상 전파가 정답이니까 4번이 되겠네요. 4번. 자, 이어서 이제 54번입니다. 54번. 자, 맥동률도 이제 시험에 잘 출제가 되니까요. 자,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요. 자, 54번 문제는 지금 보시면 자, 직류 분권 발전기가 운전 중 단락이 발생했다.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자, 여러분들 해설 보시면 조금 기니까 제가 이걸 좀 그림으로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해볼게요. 자, 지금 분권 발전기니까요. 자, 여기 이제 계좌 권선이 있고요. 자, 이쪽에 자, 전기자가 있습니다. 분권 발전기는 이제 계좌와 전기자가 항상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자, 이쪽에 이제 무부하 상태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계좌 전류가 자, 이렇게 흘러가죠. 이제 계좌 전류가. 자, 여기 이제 자속이 만들어서 이제 전기자가 회전하면 자, 기전력이 만들어지고요. 이 기전력이 발생한 방향으로 전기자 전류가 흐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기전력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전압이 발생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부하를 걸 수가 없어요, 단자에. 그러면 이 전류는 이 오른쪽으로 부하가 걸려있지 않는 무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이쪽 오른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가 없죠. 자, 그럼 이 전류가 다시 왼쪽으로 흐릅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계속 되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전압이 발생되는데, 그때 전압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전압이 발생됐을 때 여기가 단락이 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합시다. 단락. 그럼 여기는 저항이 크죠. 여기 항상 계좌 저항이 존재하니까요. 여기는 단락이 됐기 때문에 저항이 어떤 상태냐면 작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보다는 여기가 작다. 그러면 단락이 되는 순간 저항이 큰 쪽보다는 작은 쪽으로 흘러버리니까 왼쪽으로 최초에 흘렀던 전류들이 다 오른쪽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단락이 되는 순간 오른쪽으로 다 흐르기 때문에 이 전류 왼쪽으로 흘러가던 전류가 순간적으로 오른쪽으로 흐르면서 전류값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 큰 전류가 흐르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감소가 되는 소전류가 흐르는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작은 단락 전류가 흐른다라고 여러분들이 답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왼쪽으로 흐르다가 단락이 되면 저항이 작은 쪽으로 흐르니까 오른쪽으로 다 흘러버린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전류가 흐르다가 오른쪽으로 흘러가 버리니까 감소가 돼 버리는 거죠. 소전류가 발생한다. 이게 이제 문제의 답이 이런 게 있어요. 분권 발전기가 단락이 되면 어떤 전류가 흐르냐. 그래서 이제 소전류가 발생한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거와 이제 같은 형태인데 작은 단락 전류, 소전류가 흐른다. 두 가지가 있으니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5번인데 직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법에서 광범위한 속도 제어가 가능하고요. 운전율이 가장 좋은 방법. 전압 제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아까 이제 1회 때인가요? 정리를 해드렸는데, 자, 직류기의 이제 속도 제어가,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속도 제어법이 이제 아닌 게, 자, 2차 여자법이 대표적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요. 아까 1회 때. 그다음에 이제 종류는 첫 번째가 이제 그 계좌 제어가 있었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정출력 제어. 라고 했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전압 제어.
그래서 얘는 특징이 속도 제어가 광범위하고 운전 효율이 좋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방식. 자, 아까 우리 워드, 레오나드 방식, 그 다음에 자, 일그너 방식이 있었죠. 부하 변동이 심한. 그래서 플라이를 설치한다고 했죠. 자, 세 번째가 이제 저항 제어법. 자, 오메 법칙으로 이제 기억을 하면 좀 쉽다고 그랬죠. 전류 전압 저항이니까. 그래서 세 가지. 자, 그래서 정답 2번이 되어 있고요. 55번. 자, 그 다음에 이제 56번입니다. 자, 동기 발전기 권선을 분포권으로 하면 어떻게 되냐 물어봤는데, 자, 우리 동기기에서 이제 그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발전기에서요. 그 기전력이 발생할 때 이제 교류 발전기다 보니까 고조파가 항상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조파를 제거시키는 권선법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단절권과 분포권. 그래서 그 단절권이 됐든 분포권이 됐든 특징이 고조파를 제거해서 파형을 개선하는 게 이제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답이 2번이 되겠죠. 파형이 좋아진다. 물론 이제 단절권도 파형이 좋아진다가 이제 정답인데,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짧게 감았으니까 극간격보다 코일 간격을 짧게 감았기 때문에 그 동량이 감소한다. 권선이 절약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분포권은 이제 나눠서 코일을 감다 보니까 그 누설 리액턴스가 손실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57번이요. 자, 어떤 변압기의 부하 역률이 60%일 때 전압 변동률이 최대랍니다. 자, 전압 변동률이 최대일 때가 그 역률, 자, 코사인 60%일 때요. 60% 코사인. 자, 이렇게 표현할게요. 자, 코사인 세타. 전압 변동률이 맥시멈 최대일 때 역률 코사인 세타는 60%, 0.6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 변압기의 부하 역률이 100%일 때 전압 변동률을 측정했더니 3%래요. 자, 그건데 전압 변동률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자, 역률이 지금, 역률 코사인 세타가, 자, 100%래요. 자, 그때 전압 변동률이 3%랍니다. 자, 보세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 공식이 P 코사인 세타, 자, 플러스 마이너스 Q의 사인 세타인데, 자, 지금은 이제 역률이 아무 얘기가 없으니까, 지금 모든 부하가 L이라고 보면, 자, 지역률이니까요. 자, 플러스라고 보시면 되죠. 우리가 이제 뒤질 때 역률은 플러스, 앞설 때 역률은 마이너스라고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역률이 100%면 1이잖아요. 얘가 1이에요. 그럼 사인은 얼마면 0이죠. 그러면 리액턴스가 얼마든 간에 0을 곱하면 0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역률이 100%가 되면 전압 변동률이 누구냐면 저항 강화율과 같다라가 되는 거죠. 얘가 0이니까, 사인이 0이면 Q 곱하기 0은 0이니까, 역률이 1이면 P 곱하기 1은 P니까 전압 변동률은 저항 강화율과 같다,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 얘의 3%가 전압 변동률, 역률이 100%일 때 전압 변동률 3%가 의미하는 게 저항 강화율과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요게 이제 중요한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 변압기의 부하 역률이 80%일 때 전압 변동률은 어떻게 냐 물어본 거죠. 지금 계속 역률이 변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한 그 전압 변동률이 몇 프로가 되냐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요거 하나 잡아놓고, 자, 전압 변동률은, 자, P 코사인 세타 다시 한번 씁니다. 자, 플러스 Q에, 자, 사인 세타가 되는데, 자, 지금 역률 100%일 때 3% 전압 변동률이, 근데 저항 강화와 같다고 했으니까 얘는 구한 거예요, 제가. 자, 그럼 3% 잡아주시고요. 자, 역률이 지금 얼마예요?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는 역률이 80%일 때 전압 변동률 물어본 거니까 얘가 0.8이 되는 거죠. 자, 플러스 이제 Q 값을 모르죠. 자, 사인은 얼마예요? 0.6이죠. 자, 코사인이 0.8이면 사인이 0.6이니까. 그럼 얘만 이제 구하면 요 부하 80%일 때에 대한 전압 변동률을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Q 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요거를 이용해야 돼요, 요거를. 자, 전압 변동률이 최대일 때 역률이 0.6이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전압 변동률이 최대일 때 역률의 공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우리 퍼센트 Z분의 P거든요. 자, 이때 이제 퍼센트 Z는, 자, 루트에다가 저항 강화율의 제곱 플러스 리액턴스 강화율의 제곱분의 P,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리면, 자, 우리 간단한 건데요. 자, 우리 여기 세타 잡고 직각삼각형에서 여기가 P, 저항 강화율, 여기가 리액턴스 강화율, 여기가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코사인은 빗변분의 밑변이니까 퍼센트 Z분의 P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근데 이 퍼센트 Z는 루트에다가 요거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을 하면 빗변의 K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퍼센트 Z가 이렇게 표현이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자, 집어넣을 건데 전압 변동률 최대값일 때 역률이 0.6이니까 여기다 넣으시면 돼요. 전압 변동률 최대 시 역률의 크기가 요 공식이거든요. 그래서 0.6. 자, 그럼 다시 쓰면 0.6은 자, 루트에다가 자, P가 아까 우리 3%라고 했죠? P가 3%. 자, 3의 제곱. 자, 플러스 자, Q의 제곱분에 자, 요게 이제 P가 3이죠.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봐봐요, 이제. 요게 0. 물론 2항에서 풀 수 있는데 간단하게 보면 이 분모값이 얼마가 돼야 3을 얼마로 나눠야 0.6이 나오냐는 거죠. 자, 5분의 3이잖아요. 5분의 3. 자, 얘가 5분의 3이 돼야 0.6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얘가 분모값이 5가 되려면 여러분들 숫자 알고 있잖아. 3, 4,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리액턴스 강화율은 4%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정리할게요. 자, 그럼 이제 다 구했어요, 이제.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역률 100%일 때는 전압 변동률이 3%라는 것은 저항 강화율과 같기 때문에 역률이 1이면 저항 강화율과 같기 때문에 3%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고요. 저항 강화율.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 최대값이 역률이 0.6이다 라고 한 것은 그 전압 변동률의 최대 시에 역률의 크기의 공식을 알아야만 이 리액턴스 강화율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제 4% 넣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83, 24, 64, 24, 4.8%가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자, 이런 문제들은요, 여러분들 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하시는데 뭐 어렵다 그러면 과감하게 버리시고 항상 말씀드린 기본에 충실하셔가지고 기본 문제에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58번이죠. 자, 58번. 자, 그림은 복권 발전기에 자, 외부 특성 곡선이고요. 이중 과복권을 나타내는 곡선 물어봤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자, 그림이요. 이 뭐 그냥 말로만 봐도 사실 알 수 있는데 이 곡선이 하나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B가 지금 여기 A인가요? 네, A. 자, 이 B가 지금 보면 요 전압에 이렇게 따라가서 이렇게 돼 있죠. B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자, C가 이렇게 떨어지고요. D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뭐냐면 이게 과복권이에요. 지금 봐도 전압이 자, 여기가 이제 정격 전압인데 이 전압이 같으면 변함이 없다는 거죠. B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평복권입니다. 평복권. 자, 무부하의 전압과 전격 전압이 같은 거죠. 여기가 만약 220이다. 그럼 부하를 걸 때도 220인데 부하를 걸기 전에도 220이다. 아주 전압 변동이 0이죠. 좋은 발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전압이 상승하잖아요. 이게 과복권이죠. 그 다음에 얘 이제 누구냐면 분권. V-IA. 그러니까 우리 기전력 공식은 자, V 플러스 IARA인데 자, 여기가 전체가 2라고 보면 이 V에다가 이만큼이 떨어졌잖아. 이만큼이 손실이에요. IARA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V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이 지점, 기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손실이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분권이나 요 D, 타여자 같은 경우에는 부하를 걸었을 때 전압 강화만큼 손실이 존재하니까 전압이 떨어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과복권이나 우리 전압 변동률에서 보면 자, 플러스가 되는 발전기, 0이 되는 발전기, 마이너스가 나오는 발전기의 종류가 누구예요? 플러스는 분권, 타여자, 차동 복권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이 되는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평복권,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직권과 이제 복권, 그 중에서도 이제 과복권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압이 상승하니까 변동률에서 보면 자, 공식이 이렇게 되는 거죠. Vn분의 V0 마이너스 Vn이니까 전압이 상승하면 부호가 플러스, 전압이 떨어지면 부호가 이제 뭐예요? 전압이 상승하면 이제 마이너스고 전압이 떨어지면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게 같으면 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변동률이 달라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과복권이니까 전압이 상승한 거 찾으면 A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자, 1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9번 보시면 되는데 지금 잠깐 58번에 해설을 보니까요. 지금 제가 이제 분권 타여자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C가 부족 복권, D가 차동 복권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지금 분권 타여자가 나오니까 이렇게 알아두세요.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자, 분권과 타여자가 나오니까요. 그 부족 복권, 차동 복권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또 분권 타여자가 시험에 또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시험 문제. 이 타여자 발전기가 분권 발전기에 비해서 전압 변동률이
크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실제 전압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크다는 거예요. 전압 변동이 항상 0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니까. 자, 그렇게 참고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9번인데. 자, 59번 문제는 자, 200V의 배전선 전압을 220으로 승합하여 30kV의 전력을 공급한다. 단권 변압기가 있고요. 단권 변압기의 작용량을 물어봤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단권 변압기에서 하나의 권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단권 변압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승합, 강압을 다 할 수 있는데, 우리 이제 기기에서 나오는 그 단권 변압기는 대부분 이제 승합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90%가. 자, 그러면 이제 그 부하 용량분에, 자, 자기 용량인데요. 이제 부하 용량이니까 2차 부하에 걸리는 용량, 자기 용량은 변압 용량, 등가 용량이라고도 불러요. 자, 공식이 이렇게 됩니다. VH분의, 자, VH-VL. 자, 그럼 지금 문제에서 자기 용량을 물어봤으니까, 자기 용량은, 자, VH분의 이항하면요. VH-VL, 자, 여기에다 부하 용량을 곱하면 되죠. 자, 하이 볼테이지는 이제 VH인데 승합 후의 전압, 로 볼테이지는 승합 전의 전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승합 후가, 자, 220이죠? 자, 여기다 220. 자, 여기도 220이요. 자, 마이너스 승합 전이 200이죠? 자, 부하 용량은 지금 얼마예요? 30kV의 부하의 전력을 공급한다. 요게 30 부하 용량이 되겠죠. 항상 이제 알아두셔야 될 게, 변압기가 이제 승합용은 2차의 전압이 올라가니까 부하 용량이 항상 크다라는 걸 알아두세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아들인데 아버지가 항상 크다.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요거는 구하시면 얼마 나오냐면 2.73kV. 그래서 이제 용량이 작죠? 네, 부하 용량이 30일 때 자기 용량, 변압 용량이 2.73. 작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하 용량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정답은 1번입니다. 전압이 올라가니까 부하 용량이 크다.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 60번인데, 자, 60번 문제는 유도전동기에 공간적으로 본 고정자에 의한 회전자계와 회전자에 의한 회전자계 물어봤는데, 여러분들 이제 고정자에 의한 회전자계 하고요, 회전자에 의한 회전자계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회전해야만 우리가 기전력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요. 기전력이 만들어져야 이제 회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유도전동기가. 자, 그래서 이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항상 동상으로 회전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자, 2회 문제를 풀이해드렸고요. 잠시 뒤에 여러분들 또 같이 3회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문제풀이 2회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